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목적과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 민간 부문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오픈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 참여, 불법적인 검열 없이 다른 사람과 거래, 디지털 자산의 자가 보관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달러의 주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전 세계적 개발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모든 준법 개인 및 민간 부문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합니다. 기술 중립적 규제와 이머징 기술을 고려한 프레임워크, 투명한 의사결정, 명확한 규제 관할 경계를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혁신과 포괄적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 내에서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물론 비트코인만 언급되지는 않았고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은 축소되겠죠. 은행에게 새로운 무기가 주어졌으니 ETF와는 또 다른 새로운 비트코인 탈취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실물 비트코인을 자신의 지갑에 얼리는 사람과 증서 비트코인을 은행에 수탁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비트코인과 증서 비트코인 중 어느 것으로 금융 주권을 지키겠습니까? 큰 뉴스가 나오니 작년에 올렸던 9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뇌피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뒤에 붙여 끌올했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계가 더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비트코인이 4848 투기 대상이 아님을 깨달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핀테크 업체들도 그깟 비트코인 송금이라고 무시하다가 뒤늦게 아차 비트코인을 깨닫게 되어 국가주도 비트코인 매집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신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는 통제력을 앞세워 다양한 비트코인 매집 정책을 내놓습니다. 1. 거래소 폐쇄. 거래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일반 금융과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대략 5년 후만 되어도 거래소와 전통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입니다. 원화가 더 이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므로 거래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형 거래소 두세 개는 은행권으로부터 인수되고 그 밖에 나머지 거래소는 사업을 접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전통금융 시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거래소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비트코인은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인기몰이가 결정타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 장려. 현물 비트코인은 국가의 승인 없이 구입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국가와 금융권은 비트코인 ETF를 구입하라고 장려할 것이고 사람들은 가치 저장을 위해 마치 채권 사듯이 비트코인 ETF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겼다는 것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비트코인 ETF에 자신의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로 인해 셀프 커스터디 되어 있으므로 유통량은 극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발행량 대비 유통량이 적으니 당연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셀프 커스터디한 사람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만 은행에 판매할 뿐 셀프 커스터디를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3. 비트코인 거래 트랜잭션 통제. 비트코인은 P2P의 돈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된 대형 채굴자 또는 업체들의 노드를 빌려 사용하곤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모두 국가의 감시와 검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거래소가 없어지고 ETF만이 전통금융상품 매대에 올라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P2P로 상거래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집니다. 은행을 통해 트랜잭션을 하는 것 외의 트랜잭션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마치 레지스탕스의 무브먼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감시할 수 없는 트랜잭션 수단을 찾게 되고 플로드의 중요성은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4. CBDC로 세금을 받고 연금을 지급. 각 국가들은 CBDC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CBDC를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난관을 겪게 됩니다. 국가는 CBDC를 확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도 CBDC로만 받고 각종 보조금과 연금 등을 CBDC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피아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공공 영역의 모든 거래는 CBDC로만 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CBDC를 사용하겠지만 하나둘씩 등장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5. CBDC 반대 움직임 시작. CBDC가 도입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반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반대 운동이 이뤄집니다.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도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CBDC 없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정치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권 교체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CBDC를 폐기하기로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은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6. 플로드의 중요성 인식. 사람들은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스스로 생성하여 브로드캐스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서 플로드 구축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대기업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로드를 출시하면서 플로드는 가정에 하나씩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됩니다. 대기업이 출시한 플로드는 국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설정값을 바꿀 수 없게 고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지스탕스적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각종 부품을 스스로 구입한 후 플로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셀프 커스터디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플로드는 금융주권 확보의 필수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가정용 채굴기도 활성화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위한 각종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성장합니다. 7. 국가주도 채굴 산업의 시작. 드디어 국가들도 대세를 인정하고 국가주도 채굴 산업에 진출하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3로 각국 법정화폐를 올리게 되고 세상은 비트코인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